그다음에 또 그 김규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그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네. 그 순직 해병 사망 사건 특검에 수라장이 났는데 이제 우리 예백 연대에서 화면에 있으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서 이제 막 항의하고 그랬어요. 네. 진실을 말하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 그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김규환에게 압박을 넣고 뭐 다시 회수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김규환이 제대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순직 해병 사망 사건도 결국은 윤석열의 경로가 왜 일어났는지 또 임성근이라고 하는 해병대 전사령 외우사진입니다. 지금 김규환이 출두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출두하는 모습 이제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오고 있죠. 이제 저기 보면 예비역 연대에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특검에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경로설 소위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회수하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죠, 원님. 이게 예를 들어서 임성근 구명을 위해서 윤석열이나 아니면 김건희 두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멋짐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에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걸 하나의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규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김기한 사령관이 네. 당시에 초기에는 네네. 그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 맞아요. 그랬었죠. 사실상 이제 그 여러 가지 둘 사이도 그동안 그 전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서로 맞습니다. 뭐 신뢰하는 네. 그런 이제 부하와 상관의 그랬었죠. 관계였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박정훈 대령이 말이 맞다, 뭐 그리고 거기에 네. 대해서 편들어주고 뭐 격려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네.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박정훈 대령에게 네. 항명, 그러니까 김기한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몰고 가서 박정훈 대령이 이제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요. 맞아요. 그랬죠. 실제로 박정훈 대령이 사실상 지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특검에서 공소 취소 이런 것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김기한 사령관의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뭐 진술이라든지 기존의 진술이 네. 좀 신빙성이 상당히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한 사령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권익위원장 때 그 포항의 수성 사격장에 그 주민들이 미군 헬기 연습, 폭격 연습에 네.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안에 이제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갈등 중재를 갔었는데 그때 그러셨군요. 그 책임자가 김기한 김기한. 사령관이었습니다. 아, 그때 당시는 사단장이었군요. 네, 그때는. 주민들과 굉장히 소통하면서 굉장히 뭔가 좀 약간은 저는 그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봤었거든요. 보셨군요. 네. 근데 그래서 좀 믿음이 있었는데 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끝내 네. 진짜 정의를 배신하고 불의의 편에 서는 걸 보면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요. 어쨌든 인간성 자체가 뭐 아주 나쁘거나 뭐 부정부패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특검 수사 때에 기존의 자신의 그 잘못된 진술을 뒤집고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의 그런 경로설 그리고 수사 외압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하면 이 김기한 사령관이 앞으로 좀 그래도 네. 뭐 처벌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참작될 여지가 네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뭐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네. 대통령이 비아폰 서버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그랬다면.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조사에서 그게 네. 밝혀졌다. 그럼 그걸 그렇죠.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그걸 그 얘기를. 네. 특검 조사에서 지시를 받은 사람 김성훈이나 뭐 그런 가능성이 있죠.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있겠죠.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렇죠. 이 사람들도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돌아선 거죠. 네, 돌아서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무인기 지시를 뭐 직접 대통령이 했다. 이것도 그 지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일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죠. 많잖아요. 그럼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뭔가 진술을 바꾸기 시작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거는 아직 추측이죠. 예, 네. 추측이지만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의 측근들이 요즘
특검 조사에서 상당히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니냐,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네. 그러면은 김기한 사령관도 사실은 그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그렇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도 어쨌든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수사선상에 있고 아마 부를 것 같은데 원희룡 전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특정 회사 삼부토건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삼부토건을 가장 먼저 업색을 했잖아요. 네. 삼부토건 관련해서 조사하다 보면 김건희 그다음에 원희룡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뭐 불가피할 것 같은데 원희룡 전 장관도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원희룡 장관이 사실 네. 김건희 특검의 핵심 주요 용의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 양평 고속도로를 왜 휘게 만들었냐? 원희룡 국방부 장관이 네. 취임하자마자 네. 이게 바로 그렇죠. 김건희 일가의 땅이 노선이, 있는 쪽으로 그 노선 노선을 변경 휘게 안, 만들었냐. 그게 이제 그러면 김건희가 거기에 배후에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의혹이 사실은 지금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죠. 양평 고속도로 맞습니다. 핵심. 거기에 원희룡 장관이 얼마나 알고 조력을 했는지 정황상은 원희룡 장관이 그걸 전혀 모르고 갑자기 휘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진상 규명이 이제 필요하고 거기에 관여된 원희룡 장관 그리고 또 하나는 삼부 토건의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원희룡 장관이 또 얼마나 알면서 관여를 했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삼부 토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사실상 국내 굴지의 건설 회사들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사실상 그런 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삼부토건이 삼부토건이 왜 거기에 포럼에 참여를 하게 됐고 네. 그것을 연결한 주체가 누구냐. 네. 그게 이제 또 김건희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의혹이 나오는 거죠.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의혹이 제기가 되냐면 네. 이 최병 사건에서 또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이종호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요 공범이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2023년 5월 20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직전인 5월 18일, 5월 14일. 14일인가 네, 이때에 네. 지금 그 유명한 그 멋진 애비한 카톡방에 네. 이종호 대표가 삼부 체크라는 체크하고, 그런 이제 그 카톡 카톡 대화가 올리죠.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을 하는 이런 게 그 직후에 주가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주가가 아주 이례적으로 폭등했는데 그 직전에 이미 삼부 주가를 체크를 하는데 그 당사자가 하필 김건희랑 연결되어 있는 네. 그 주가 조작 범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해서 네. 삼부 토건의 주가 조작을 최혜병 특검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호 대표가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이기도 하고 모든 게 김건희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랑 또 연결된 게 지금 네. 원희룡 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와 원희룡과 이종호 여기에 이제 삼각관계. 삼각관계.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임성근 구명 로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진실의 키는 원희룡이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원희룡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래서 아마 예. 출검 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이 부분을 네.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관전 포인트일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희룡 전 장관은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 반드시 특검이 부를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조사가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 네. 때문에 네.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원희룡 장관은 네.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빠져나갈 절대로 길을. 예, 자백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다 우연이고 나는 몰랐다. 그런 식으로 틀림없이 이제 할 건데요. 그렇지만 이 사안이 주위에 이미 빼박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위 사람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 왜 삼부토건이 그 재건 포럼에 네. 참석을 했는지 그 경록을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네. 뭐 이런 거는 주위에 이제 조사를 하면 그렇죠. 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양평 고속도로 흰 것도 워낙 관여된 사람들이 많고 뭐 네. 컨설팅 회사들도 지금 이제 출금이 되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틀림없이 이 고속도로가 희게 된 이것은 원희룡 장관이 부인을 하더라도 밝혀질 가능성이 다른 매우 증거들이 높다. 많아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대목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